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여성 이 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남편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남편은 야근이 잦아졌고 회식이라면서 새벽에 들어왔는데요. 일이 많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던 이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보게 됐고 남편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내연 관계를 정리한다며 사과했고 이 씨는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돌연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정리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키울 테니 그만 이혼해달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남편의 모습에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이 씨. 외도한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한다면 이 씨는 이대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이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최근 한 언론에 소개된 40대 부부의 사연인데 이 부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보죠. 네, 40대 워킹맘입니다. 자녀가 둘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 다니고 이 아내분도 직장에 다녀요. 자, 이 남편과 아내는 연애에서 결혼까지 지금 15년 함께 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남편이 많이 바빠집니다. 야근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매일 늦게 들어오고 또 야근이 없는 날은 회식이 많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 주말에도 일이 밀렸다고 회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서로 연애하고 아이 둘을 놓고 결혼 생활 해오면서 아내는 남편을 100% 믿었다고 합니다. 아, 요즘 많이 힘들구나.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보양식을 해 먹이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 둘을 데리고 주말에 외출을 해버립니다. 남편 혼자 집에서 편히 쉬라고. 이렇게 다양한 배려를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의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는데요. 자,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나왔고요. 알고 본즉 같은 직장 동료인 미혼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믿었던 남편, 그냥 모든 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배신감이 이름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충격을 받아서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이제 고민하게 됐죠. 그렇죠. 아이도 둘이나 있고 자기는 남편 생각해서 보양식까지 먹였는데 하루 종일 정신이 멍해있던 이유가 일로 바빠서 몸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 보고 싶다, 메시지 주고받고 그러느라고 이제 그랬다는 걸 아니까 아내는 배신감에 처음에는 치가 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까지 생각을 갖는데 잠시 후 생각이 좀 바뀌죠. 되게 이렇게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는 항상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 또 가정이라는 게 완전히 깨졌을 때 이후를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이혼이 답은 아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차라리 이야기를 잘해서 외도를 좀 정리하게 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여성이 이제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그래 다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기로 하는데 한동안은 아무리 용서를 하기로 해도 이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남편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좀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남편이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 받아주는 것처럼 이제 아내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내고 나서 남편이 반성하는데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오고 가정적이 됐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서서히 처음에 그 치가 떨릴 만큼의 배신감이나 분노가 이제 사그라들고 다시 좀 평온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듯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남편이 좀 변한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태도를 바꿔서 이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네. 정신 차린 게 3개월이에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청소도 하고 일찍 와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한 3, 4개월 지나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할 얘기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본 즉슨 이게 충격일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여자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리고 나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잘 안 맞는 사람끼리 우리 살을 필요 없이 그냥 서로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결혼 생활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게 충격일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그 위도한 것 때문에 평생 동안 당신 눈치 보고 살 자신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아내 입장에서는 외도로 한번 충격받았죠. 그 이후에 또 그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네. 그 태도에 충격 2번을 받은 거죠. 참 이 남편은 제가 볼 때는 왜 힘들게 일한다고 보양식 먹였는지 엉뚱한 데 쓰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적반하장이죠. 예. 근데 아내는 참 남편이 믿기는 하지만 아이도 있고 또 다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남편을 보면 네. 화가 나죠. 울화가 치밀죠. 밉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해버릴까? 이게 사실은 부인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 아빠가 필요하구나.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있는 게 아무래도 필요하지. 그리고 연애 시절과 신혼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 남편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지금 일시적으로 저러는 걸 거야. 뭔가에 홀렸을 거야. 아마 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정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버텨보려는 생각입니다. 이제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혼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지금 남편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앞서서 얘기까지만 해도 남편이 네. 정말 3개월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미안하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듯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여성이 이혼을 못하겠다, 남편이 왜 이러나 이런 의문을 가질수록 남편의 태도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심지어는 얄밉게 나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죄스러운 표정을 처음엔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아내에게 이걸 협박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어차피 우리끼리 관계는 다 끝난 것이고 이렇게 기싸움 하듯이 버텨봤자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내용도 있고요. 아이들 걱정되는 것, 내가 새로 같이 살기로 한 여성이 아이들 다 키워주기로 했다.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건데 아이들 걱정도 너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버틴다고 이혼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여기서 원만하게 우리가 합의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소송까지 가겠다라고 남편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갈수록 이제 뻔뻔해지는 모습인데 오늘 이 40대 여성 고민, 궁금증 정리를 해보죠. 만약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한다면 제가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얘기 들어보면 아내는 참 착한 분입니다. 너무 네. 착한 아내분 같아요. 네. 우리 현행 법상에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협의 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인데요. 예. 협의 이혼은 아내가 뭐 허락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고요. 재판상 이혼은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책주의를 저희가 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유책 아니면 파탄주의인데 파탄주의라 하더라도 파탄이 지금 낫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일단은 유책주의인 상황에서는 적반하장,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이혼 소송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한데요.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원치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례자께서 원하는 거는 뭐 가정을 지키겠다 이건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가정을 지킨다는 거의 의미가 법률적으로는 사실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괄호 쳐놓고 법률적으로 가정을 지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 판결 선고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화해를 해서 더 잘 사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혼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더 어떤 그 강력한 그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상대방 여성 내연녀를 상대로 해서 소제기를 이제 위자료 달라는 소제기를 해서 그때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이제 반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생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뭐 감히 제 어떤 법률적인 지식으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아니라 뭐 김복춘 교수님 비롯해서 좀 인생에 연륜이 좀 있는 분이 좀 지혜를 좀 나눠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혜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근데 뭐냐면 남편이 끝까지 내가 안 살겠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아내는 살고 싶은데 해결 방법을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남편은 끝까지 지금 이혼 소송하고 헤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꽤 있어요. 한쪽은 이혼을 원치 않고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원치 않은 쪽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외국 입법례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탄이 됐으면 이혼이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예. 조정을 하게 되면 유책 사유를 조정위원이나 뭐 판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오면서 이 잘못된 사람이 여기 이 사건 남편이죠. 남편이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저 아내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상당히 한 시간씩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경우를 제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손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저의 뭐 짧은 경험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일단은 그 아내분이 맞습니다. 알고 있고 좀 시간적으로 남편과 얘기를 통해서 가정의 어떤 소중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남편이 잘 들어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